예시카이만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전에 올린 영상이죠.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 그 영상에 이어서 이번에 아이폰 13과 아이폰 13 미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산 색상들이에요. 아쉽게도 아이폰 13 미니나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는 프로 친구들보다는 인기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이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도 무려 33,000명이 투표를 해주셨고, 프로의 시에라 블루 요 색상처럼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좀 있었어요. 자, 1위의 주인공은 바로 짜자잔 미드나이트 색상입니다. 무려 40%나 이 색상을 선택하셨고요. 2등 같은 경우에는 핑크예요. 신상인데 조금 힘을 못 받는 것 같죠? 3위는 스트라이트, 4위는 블루, 5위는 레드입니다. 레드의 결과가 좀 처참하긴 해요. 그런데 제 구독자분들은 남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미드나이트 색상이 조금 빠지고 나머지가 골고루 좀 늘지 않을까, 특히나 핑크랑 스타라이트 이 색상이 좀 많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순위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에서 1000만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 중이고, 청량리에서 사전예약도 곧 시작인데 최초로 사전예약 기간에만 역대급 할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아주 빠르게 아이폰 13 미니와 아이폰 13을 가져왔으니까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상이죠. 바로 미드나이트. 이 색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색상은 제가 미니로 한번 갖고 와봤고요. 박스를 열면 와우, 박스 색상이랑 왜 이렇게 온도 차이가 크지? 여러분, 이게 그냥 블랙 색상이 아니에요. 영상에서는 거의 완벽한 블랙처럼 표현이 되고 있으나 약간 파란기가 돌아요. 이 검은색 베이스에 파란 물감 한 방울 정도 떨어뜨린 그런 느낌이랄까요? 전반적으로 완전 새까만 블랙보단 더 예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드나이트라는 표현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상입니다. 측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약간 파란 색깔이 보이시죠? 위쪽도 마찬가지고 약간 파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검은 색상은 맞아요. 자, 제가 정면에서도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생겼고요. 조금만 멀리서 떨어져 봐도 이 검은색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긴 합니다. 어쨌든 검은색은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싹 보니까요, 여러분들 이 색상 실제로 구매하시면 정말 좋아할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블랙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첫인상만 봐도요, 제가 강추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색감이에요. 40% 정도 미드나이트 색상을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에 후회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대각선으로 바뀐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뒷면 전체는 이제 유광이라 지문이 좀 잘 남아서 그 부분이 미드나이트 색상에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조금 만져봤는데 지문이 금방 묻더라고요. 블랙이면서 유광인 제품들은 이렇게 지문이 금방 묻습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구매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유광, 카메라 부분은 무광 처리가 되어 있어요. 대각선으로 시원시원하게 이제 카메라가 바뀌었는데, 이 정도 비율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보세요. 13 프로 같은 경우에 카메라 섬 크기가 정말 면적만 따지고 보면 2배 이상이 늘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예쁘긴 합니다. 어쨌든 미드나이트 색상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자, 많은 분들이 정면을 좀 궁금해하실 텐데 노치가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그냥 봤을 때는 이게 줄어든 게 맞아 라고 생각이 들지만 전작과 놓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굉장히 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프로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노치가 줄어들면서 이 위쪽에 스피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건 자세히 보면 볼수록 특이한 게 이 유리 부분은 이제 위쪽으로 한번 이렇게 잘려져 있는데 스피커 주위로 플라스틱으로 이제 마감 처리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보이시죠? 자, 그리고 미니 같은 경우에 이 컴팩트한 사이즈가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한 손으로 쥐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손이 큰 편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 손에 쏙 들어오기 때문에 이 느낌 너무 좋아요. 정면에서도 보시면 굉장히 작죠? 손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면서 딱 쥐었을 때 너무 좋아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미니도 한번 메인폰으로 사용하고 자세한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뒷판을 보시면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사실 뒷면만 봤을 때 색상 차이랑 카메라부 차이 말고는 딱히 다른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비교해 드리자면 카메라 사이즈가 달라졌어요. 세로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데 가로 사이즈가 13 미니 같은 경우에 더 넓어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카메라 부분도 굉장히 커진 게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굉장히 궁금했던 이 카톡티 사이즈, 우선 아이폰 12 미니 같은 경우에 두께가 7.3 정도 나오고요. 카톡티 두께는 8.5, 그러니까 카톡티가 한 1.5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3 미니 같은 경우에는 7.6 정도 되고요. 카톡티 두께는 10.1, 그러니까 카톡티 두께가 한 2.5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작 대비해서 카톡티만 한 1mm 정도 더 튀어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자면 12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막 그렇게 심하진 않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와우, 굉장히 심합니다. 뭐야? 그러니까 미니도 카톡티가 꽤나 심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면 아이폰 12 프로보다 카톡티가 심할 것 같은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이폰 12 프로 같은 경우에 두께가 한 7.4 정도, 카톡티는 9.1 정도. 12 프로 같은 경우에 카톡티가 1.7mm밖에 안 됐기 때문에 카톡티가 2.5mm인 이 아이폰 13 미니가 훨씬 더 카톡티가 심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폰 12 프로 같은 경우에도 카톡티가 좀 심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13 시리즈로 오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이 바뀌는 부분입니다.
이 정도면 아이폰 12 프로는 선년대요. 자, 그래서 카톡티가 굉장히 심하게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측면에서도 한번 보시면 와, 카톡티가 정말 심해졌습니다. 자, 요렇게 한번 비교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맨 왼쪽이 12 미니, 중간이 12 프로, 맨 오른쪽이 13 미니입니다. 순서대로 카톡티가 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13 프로의 카톡티가 좀 부담스러워서 나는 13 미니나 13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톡티를 감수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카톡티가 정말 너무 싫으시면 12 라인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무게가 소폭 좀 증가했는데 미니 같은 경우에는 무게 차이가 사실 별로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체감상 프로 라인처럼 큰 차이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컴팩트하고 가벼운 게 아이폰 13 미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무게에 대한 부담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면 모습 전작가 한번 이렇게 싹 비교해 드리고요. 측면 마감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드리고, 후면도 이렇게 비교해 드린 다음 이제 아이폰 13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상 2위 바로 핑크 색상인데요. 지금 보시는 색상이 실제 색상이랑 정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하얀색 우유에 분홍불감 한 방울을 떨어뜨린 그런 뭐랄까요, 부드러운 핑크 같은 색상이랄까요. 정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은은한 분홍색이라 이 색상도 굉장히 예쁩니다. 아이폰 13 프로 시리즈는 색상에 대해서 막 그렇게 제가 예쁘다고 말씀드리진 못했는데 이 13 라인들은 색상들을 좀 잘 뽑은 것 같아요. 우선 핑크 색상 예쁘고요. 이거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12 라인에는 퍼플이 있었다면 13 라인에는 이 핑크 색상이 여성분들의 최애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렇게 후면을 보여드리고, 측면에는 또 색깔이 살짝 다른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좀 옅은 핑크 색상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살짝 로즈골드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측면 색상과 후면 색상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사실 달라진 거는 이 카메라 배치, 그 다음 카메라 섬 크기 이 정도밖에 없고, 어떤 위치들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상단에 리시버, 그러니까 스피커가 올라갔다는 거, 그리고 줄어든 노치가 있다. 아이폰 13 같은 경우에 정면에서 노치가 이 정도로 보인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색상을 한번 싹 보여드리면, 왼쪽이 미드나이트, 오른쪽이 핑크 색상인데 좋아요. 색상 굉장히 좋고요. 미드나이트의 단점, 조금만 만져도 지문이 굉장히 많이 묻는 것. 하지만 핑크 색상은 이렇게 만져도 지문이 잘 티가 안 나요. 여기 애플 로고 외에는 지문이 잘 티가 안 난다는 게 이 핑크 색상, 그리고 좀 밝은 색상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작과 좀 비교해드리기 위해서 레드 색상을 한번 갖고 와 봤는데요. 이건 사실 레드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자두색?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두 가지 있으니까 얘가 왠지 좀 흰색같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얘도 전작과 똑같이 뒷면은 전체적으로 유광인데 카메라 선 부분만 무광 처리가 되어 있다. 사이드 마감 처리는 전작과 비슷한데 버튼 위치가 좀 달라졌다. 카툭티를 또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12 같은 경우에 강화유리 포함 두께가 7.97, 카툭티 두께가 9.44. 그러니까 얘도 아이폰 12 미니랑 똑같이 카툭티 두께가 1.5mm예요. 그런데 이 13 같은 경우에는 미니랑 똑같이 2.5mm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1이 나오면 2.5mm거든요. 정확히 10.1이 나오네요. 카톡티가 2.5mm예요. 그래도 다행인 건 이 대장인 아이폰 13 프로보다는 훨씬 양호하다. 카메라 섬 크기도 그렇고 전체적인 카톡티도 훨씬 양호한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무게 체감을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지금 대충 집히는 대로 잡았거든요. 놀랍게도요, 체감적으로는 막 엄청난 차이를 보여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무겁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눈치 못 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무게 차이가 얘는 크게 나진 않는다. 12 같은 경우에는 162g, 13 같은 경우에는 173g이기 때문에 11g 차이는 체감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수치거든요. 자, 그리고 12 미니랑 13 미니 무게 차이를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 일단 12 미니 같은 경우에 133g, 13 미니 같은 경우에 140g, 7g밖에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제가 체감을 잘 못했던 거예요. 굉장히 둘 다 컴팩트하고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12랑 싹 한번 비교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자, 그리고 이번엔 대폭 업그레이드된 후면의 듀얼 카메라 한번 확인해봐야겠죠. 도대체 얼마나 좋아졌길래 이렇게 카메라가 두꺼워지고 살짝 커졌는지 보겠습니다. 사실 아이폰 12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2나 아이폰 12 프로나 광각 카메라, 초광각 카메라는 스펙이 차이 나질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13 시리즈 오면서 스펙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프로 같은 경우에 광각 카메라가 전작보다 2.2배가 밝아졌다면 13은 44% 밝아졌어요. 물론 밝아져서 다행이긴 하지만 급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전작과 얼마나 밝아졌는지 비교하기보단 13 프로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엔 13, 오른쪽엔 13 프로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밝기차가 뭐 그렇게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냥 큰 차이는 없이 비슷한 수준이에요. 초광각 카메라에도 스펙 차이가 있는데 프로 같은 경우에는 f1.6의 조리개를 탑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3과 미니 같은 경우에는 f2.4의 조리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거예요. 13은 굉장히 어두운데 13 프로는
꽤나 밝게 찍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카메라에서 어떤 급 차이가 있냐? 야간 인물 모드 안 되고요. 애플 프로로 촬영도 안 되고요. 당연히 3배 줌도 안 되고 4K 프로레스 촬영도 안 됩니다. 한 가지 다행인 건 전면 카메라 스펙은 아예 똑같거든요. 그런데 13 프로에서는 들어가는 4K 프로레스 촬영 여기에 지원이 안 됩니다. 전문가용 촬영 모드 이런 것들은 실사용자가 일반적인 환경에서 쓸 일은 별로 없다만 그래도 뭔가 급 차이 두는 건 기분이가 나빠요. 마지막으로 라이다 센서가 빠져있죠. 정말 다행인 건 시네마틱 모드가 된다는 겁니다. 시네마틱 모드 같은 경우에는 초점을 자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 다른 스마트폰에 없는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기하고 독특하긴 하지만 끝 경계 라인을 보시면 굉장히 뭉개져서 촬영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케이스 박스도 지금 제가 찍고 있는데 흰 색깔은 경계가 더 많이 뭉개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건 조금 심한데? 그리고 13 프로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편집 들어가신 다음에 왼쪽 상단 F 값을 누르시면 심도 값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손 쪽에 포커싱이 잘 잡혀 있고 뒷배경은 흐려져 있는데 F 값을 최대로 16을 주면 뒷배경 흐림이 좀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제가 놀란 게 4K 60프레임 화질이 정말 좋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그래서 제가 4K 60프레임으로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화질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와, 이거 지금 잠깐만 써봐도 놀랐는데 제가 나중에 카메라 부분에선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라인에 들어갔던 사진 스타일 13 모델들에 똑같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뭐 얼굴과 하늘 같은 부분은 자연스럽게 유지하고 나머지 부분을 바꾸는 기술이죠. 보시는 것처럼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세 번째 표준, 풍부한 대비, 투명하게, 따뜻하게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노트가 작아지면서 제가 13 프로 영상에서 페이스 아이디 속도가 좀 빨라졌는지 마스크를 좀 인식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테스트 해봤는데 속도도 전혀 늘어나지 않았었고요. 마스크 인식도 전혀 안 됐습니다. 어쨌든 마스크 인식 같은 경우에 추후에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 같이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하루 빨리 도입됐으면 좋겠습니다. 13 프로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프로모션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자, 이것도 제가 한번 비교해 드렸었는데 왼쪽은 60Hz고요. 오른쪽은 120Hz 슬로우 모션의 화면에서 티가 더 많이 나고요. 실제로 사용할 때도 두 가지 동시에 놓고 비교하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도 조금 더 개선이 되었는데요. 12 미니, 13 미니인데 최대 밝기로 두고 비교해 드리자면 디스플레이가 28% 정도 밝아져서 최대 800니트까지 올라갑니다. 와, 물론 HDR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00니트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조금 더 밝은 화면으로 즐길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말 궁금했던 게 이 벤치마크 점수인데요. 이 13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점수들이 굉장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13 같은 경우에는 급 차이를 또 AP에도 더 가지고 그래픽 코어가 5개가 아닌 4개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래픽 코어 1개의 차이가 과연 성능에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여줄지 정말 궁금했기 때문에 바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잔,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시면 싱글 코어는 거의 똑같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멀티코어 점수가 한 220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정도면 한 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선방했다. 미니 성능 굉장히 좋다. 급 차이를 두긴 했지만 그래도 뭐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와일드라이프 점수를 보셔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9228, 9741. 3D 마크 같은 경우에도 한 5% 정도밖에 성능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정도면 거의 그냥 똑같은 폰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희소식이 있어요. 기존에 아이폰 12 미니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좋은데 배터리가 너무 금방 닳아. 이게 가장 큰 불만이었거든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만족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이폰 13 미니 배터리 시간이 무려 1.5시간이나 늘었습니다. 이거는 실사용 시간으로 굉장히 많은 체감이 될 거예요. 제가 기회가 된다면 배터리 테스트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는 배터리 걱정은 딱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이폰 13 프로처럼 맥세이프가 달라진 게 없다고 생각해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얘기하고 있었는데 이게 뭐야? 13 미니 같은 경우에는 왼쪽만 뚫려있는 이런 반대로 된 C 모양이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12 미니 같은 경우에는 양쪽이 뚫려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12와 13에도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12 얘도 그냥 왼쪽만 C자로 뚫려있는 모습이고 13도 마찬가지로 왼쪽만 뚫려있는 모습. 잠깐만, 그러면 제가 지금 가장 기대가 되는 건 뭐냐면요, 맥세이프 배터리 효율이 늘었냐입니다. 바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가성비를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13 미니, 그 다음 13 둘 다 가성비가 굉장히 좀 좋은 제품인 것 같긴 하지만 미니의 거의 유일한 단점이었던 배터리가 대폭 개선이 됨으로써 얘는 이제 더할 나위 없이 가성비 깡패 제품이 아닌가. 이 크기에서는 그 어느 제품도 미니의 가성비를 따라올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제품이에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여기 아래 저를 보시고 누르시면 바로 구독, 댓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요!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의 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